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는 굉장히 사실은 넓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견 없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대전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럼 이제 수사를 맡아줄 중대범죄수사청, 우리 흔히 중수청이라고 부르는 어느 부서에서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법무부냐? 그것이 행안부냐? 이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지난 주말 사이에 김인석 국무총리가 뭐 여러 요인들 모아서 이것에 대한 의견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진짜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얘기야 하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은 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주신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매불쇼에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더군요. 뭐 입틀막 이슈라든지. 방금도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오늘은 최욱 씨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항상 발언에 자유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뭐 농담 같은 상황입니다만 감사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 요 이슈는 전 아까 이제 검찰 해체,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식으로 전 접근하면 좀 오류에 빠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검찰권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는 거지 수사기소 분리를 100%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요 공수처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특검도 수사기소가 지금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검찰의 권한 비대화를 재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 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1차 개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특수부, 아주 힘이 센 종합병원, 그리고 동네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부, 요 두 가지를 거꾸로 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시에 윤석열 특수부가 권한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를 개혁하자는 게 상당히 명분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 하에서 특수수사는 사실 공수처 하나를 누더기로 만든 것밖에는 개혁이 안 이루어졌고 그때 오히려 대검이 더 특수라인으로 채워졌고 형사부는 오히려 행안부에다가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그냥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갖고 가고 뭐 수사 검사와 이제 그 경찰 간의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형사부를 그 거래 딜로 띄워준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형사부에서 많은 이제 뭐 고소사건 진행도 안 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민생적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번 개혁은 정말 빈틈없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의 수사 독점, 뭐 저는 이제 그 중수청 위치는 좀 이따 토론을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과 연계해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 그럼 맞느냐? 그리고 지금도 해결 안 된 문제가 이대로 가면요 검사의 기소 독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검찰과 정치 권력의 유착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경찰의 수사 독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형사부 시스템에서는 검사들이 판단권자로서 경찰을 견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 형사부에는 저는 과거 시스템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특수부 개혁은 더 해야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걱정할 게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정리하는 건 인적 청산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수사 개시권이 이제 검찰에 없습니다. 중수청으로 떼어놓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개시를 못하니까 어떤 표적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특수수사도 공수처를 그럼 어떻게 더 개혁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고 또 검찰들이 기소를 독점하는 거를 시민기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뭐 재정 신청을 한다든지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빨리 하자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거기에 꽂혀있어요. 분리 말고 수사를 분리하든 기소를 분리하든 이것들 자체는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독점을 깨부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매 절차마다 견제와 균형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포인트보다는 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도 이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시다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에 대해서. 이거 지금 무슨 세미나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개혁을 못해요.
그게 검찰이 노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이거는 세미나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미나 20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토론의 어떤 주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이 시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간은 지금 넘어서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물 한 모금 드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은 예.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때예요. 결단의 시기다. 충분히 20년 30년 했고 뭐 백가쟁명으로 다 있죠. 그리고 진짜 이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진짜 허접한 사람들 얘기는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이거의 핵심은 뭐냐? 검찰을 없애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시대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검찰을 일단 쉽게 없앤다. 얘기하면 예.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검찰이 지금 갑자기 저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는 저도 제 이병철 TV 다이브에 이거를 여러 번 지금 매일 다루고 있거든요. 댓글 보면 폭발하는 거는 검찰 이 새끼를 때려 죽여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현재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 이자들이 완전 간첩이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그 정도로 국민들 분노는 폭발합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 누구신가요? 임은정 검사장이 오적이 있다 이렇게 좀 뭔가 약간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를 시킨 것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이게 뭐 오적인지 십적인지 모르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굉장히 심각하고 뭐 봉우민정 수석이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 완전히 그냥 눈가기를 똘똘 말았다 포획이라 하죠. 포획이론. 예. 캡처. 저는 그게 뭐 진실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거를 진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자,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네, 저는 의견 좀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영 검사장의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 주셨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내에서 정부의 주요 포인트에 있는 인물들조차 이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검찰청의 해체. 예, 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닌 그 다음 단계 검찰의 권한이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예 없애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신은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검찰청을 없애자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논의를 막아버리고 속전속결로 끝내자라고 하니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토론이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아니 왜냐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토론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예. 그럼 왜 그때 개혁 실패했습니까? 아니 특수부를 왜 그렇게 늘려준 거고 아하. 왜 그렇게 그럼 수사기소 분리를 그때 못 해가지고 왜 대검에도 그러면 한동훈 라인이나 그 이원석이나 다 깔리고 그때 결국에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예. 특수수사 개혁이 안 됐으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 부분을 돌아봐야죠. 그 당시에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비유컨대 행안부에다 팔아 넘긴 그 형사부 개혁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네. 지금요 일선에서는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재경 지역의 검사들 형사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갖고 있는 사건의 수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일선에서 고소장 들고 경찰에 하소연하는 피눈물 흘리는 그 국민들은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래요. 보안수사 요구권 있지 않냐. 요구하면 되고 경찰 징계 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징계를 합니다. 그럼 자기 경찰 잘못한 사람 징계할까요? 그러니까 징계가 안 이루어지죠. 그럼 일각에서는 검사가 보안을 잘못 내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경찰이 보안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 통제 원리 이게 매 단계마다 다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노는 칼을 오염시킵니다. 녹슬게 만듭니다. 네. 저도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만들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 때는 화내고 감정적으로 한다고 이게 시스템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방향이 뭘까 이걸 좀 저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건데 지금은 저 같은 목소리 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너 검찰주의자지? 두 번째 너 정관예우 받으려 그러지? 저는 전관도 아니고 검찰주의자도 아닙니다. 자, 지금은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토론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방송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두 분의 이야기를 현재 들었고 시간과 속도 그리고 단호함 지금 이제 정치적 결단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했던 이병철 변호사의 말씀과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독소 조항들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중간중간 모든 과정에 어떤 문민 통제
이 견제가 균형. 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 이건 과거의 패단을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신인규 변호사의 정리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진짜 그러면 중요한 짧게 이거 말고 우리 저 권태우 네, 실장의 실장님. 말씀 한 말씀은 들어야 돼서요. 네. 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니요. 치열한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중에. 수사 기소 분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법안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거는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정부조직법 그 정도까지만 개편. 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그것까지만 하고 예. 그 외 나머지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한 건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돼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말한 것은 아마 그 지금 대부분 다 동일한 건데 수사와 기소를 복수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지금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했는데 전혀 그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간 걸 특검하니까 금방 찾아내잖아요. 묻어버리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보안 수사권이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내려보내면 그걸 제대로 안 하겠죠. 제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실토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계속 시간을 끌어서 계속해서 말려 죽이는 형태로 가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너는 수사할 권한이 없고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뺏어서 이걸 다른 곳에서 이제 수사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찰이 직접 하게 되면 검찰은 이전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한 걸 보면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점점점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경험이 있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렇죠. 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고리를 사전에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려면 검찰이 논리가 늘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 사건은 1%밖에 안 되고 99%는 형사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들의 불편을 그렇게 우려해서라고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임원정 검사 그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보면 자기도 처음에는 중수청이 법무부 안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지금 현재 인사구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 표현을 써요. 예.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불신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그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일본 말로 야로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 검찰은 자기들이 이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리고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언론도 이걸 안 다뤄. 좋습니다. 첫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뭐냐? 예.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모든 검사들은 찍소리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다. 어허. 그리고 뭐 죽어도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이. 뭔가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면 거의 따라간다. 네, 따라간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반발이 갑자기 최근 한 어허. 일주일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봉우기부터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친윤 검사들을 법무부 차관하고 막 요직에 임명했잖아요. 그것부터가 이상했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인사를 했거든.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도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민주당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법사위에 이성윤이 박준택이 김기평가 하는 예.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검찰의 기획된 그 의도가 있는 작전이 있는 거다. 검찰 출신들까지. 의원들까지 예. 민주당. 그럼 이 작전이 왜 먹히냐 이거예요. 먹힐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지금 이런 혁명적인 시점에서 그거는 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말했지만 검찰이 지는 지금 칼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협박이 있어요. 5개의 형사재판. 그거를 우리가 당신 공소 취소시켜 줄게. 우리 능력 뛰어나잖아. 대통령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 요구를 받아줘. 저는 그 협박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병철 변호사께서 지금 분석하신 내용이고 해석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아이디어들과 이걸 또 분석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토론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각각의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잘 사실은 모르는 듭니다. 사람들이 막 이거를 하니까 제가 보면 진짜 중구난방이야. 네. 이미 다 이거는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의회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주체는 이제 국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통령도 앞서 한 바가 있는 것이고 이 내용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의견이나 야당의 목소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무슨 요소가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들은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격렬히 토론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두 분 시간이 괜찮으시면 짧게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제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 1분이라도. 하시죠. 예, 트럼프 관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연방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1심도 트럼프 패소시켰고 그렇죠. 예. 항소법원도 패소시켰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나느냐 아니냐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예. 너무너무 중요한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관련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보드 만들어가지고 막 써가지고 야 니네 나라 몇 프로 니네 나라 몇 프로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네. 미국 법원에서 이거 위법이다 라고 판단을 1심과 2심에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걸 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국가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법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독단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한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지금 담당 장관들 뭐 청와대 실장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경제부처 장관들 다 제 친구들이고 또 많이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못 알아들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미국 판사들은 트럼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1심 판사도 100%, 예. 2심 판사들도 100%. 그것도 굉장히 빨리. 예. 사실 이런 사건은 미국에서 몇 년 걸리거든요. 1심이 트럼프 패소시킨 게 5월 달인데 석 달 만에 항소심에서 연방 항소심에서 패소시켜 버렸어요. 예. 트럼프 너 이거 하지 마. 전 세계 자본주의가 망쳐. 이런 거예요.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처음 대통령 할 때 임명한 그 보수 대법관이 3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이니까 대법원 가면은 뒤집어진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 연방 대법원도 12월 달 가기 전에 빨리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거의 만장일치로 트럼프를 패소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 세계에 희망적인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좋은 있겠네요. 소식. 예. 그래서 저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러냐 예.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판결이 그 근거가 되는 법. 국제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대통령이 어떤 비상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예. 그 법에 따라서 뭐 북한한테 세컨더리 보이콧 달러를 넣을 수 없다, 금융 거래를 금지시킨다, 무역을 차단한다 이런 거는 되는데 세금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비상시에 줄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금은 안 된다. 관세도 세금이다. 세금이다. 예. 그런데 그 근거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미국이 1776년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는 예. 미국 식민지한테 세금을 때려서 우리 예. 대표가 영국에 우리는 대표를 못 보내는데 너가 왜 세금 때리냐 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차 사건까지 가는 겁니까? 그거를 이번에 항소법원이 예. 판결문에 적어놨어요. 아하. 그렇게 그게 미국을 만든 정신이다. 대표 없이는 과세가 없다. 아하. 그러니까 의회가 과세를 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근데 의회가 아닌 대통령 네가 멋대로 과세하면 안 된다. 아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은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이러한 그 수정헌법을 만들 때의 어떤 독립 정신 이런 거는 보수고 진보가 할 것 없이 절대적으로 그걸 존중을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는 그렇지.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멤버들이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도 그렇습니다. 있고 말하자면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로비를 하더라도 그쪽이 어떻게 좀 더 해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더라도 아하. 미국 그 러터닉 상무장관이나 뭐 재무장관 이런 분들은 경제학 한 사람들이고 펀드한 장사꾼이지 이런 예.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을, 이런 거를 예. 제시하면서 또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독립 정쟁, 뭐 수정 헌법, 뭐 1조 이러면은 꼼짝을 못 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오케이.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한다고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를 종합해서 보자면 장동혁이라는 새 대표가 들어서고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윤 어게인을 위시로 한 그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 힘으로 대표가 됐는데 대표 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화한 뭐 1도씩 그 중도를 뭐 안겠다든지 이쪽으로 움직이겠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는 뭐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 벌써 청탁이 들어온다. 내가 실세다라는 형태의 말을 하고 있고. 들어오겠죠. 또 한 명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당선되고 라디오 나와서부터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석방해라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당 지도부는 오히려 지도부하고 합의된 내용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국민의힘의 일련의 이런 상황들은 이 당이 지금 100석이 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107석. 예, 107석 있는 정당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는 한마디씩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석수가 줄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구구를 최대치로 보더라도 20%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60석 정도로 60석 이하로 줄어야 되는 건데 이건 뭔가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뭐 하루에 1도씩 뭐 바뀌겠다고 하지만 힘들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무슨 이즘이나 무슨 그 신념 가치 이것보다도 약간 출세주의자 성격이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자신이 유리할 때 그걸 마다 이제 그 위치를 맞춰 왔었는데 예. 어쨌든 그 이 우파 극우 지지층의 도움을 받아서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김문수 그 후보 봤을 때 이상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왔지라고 했는데 장동혁 막 히틀러식 발언할 때 야 김문수가 낫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장동혁을 보면서 야 그래도 김민수가 전환길보다 장동혁이 낫구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김민수 최고위원은 예. 지금 지금 자기를 밀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마음대로 얘기하고 안에는 김민수, 밖에는 전환길, 더 바깥에는 정광훈. 이런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면 계속해서 이제 나락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돌리려고 애는 쓸 텐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 그리고 말을 안 들을 거고 전환길 대표 전환길 대표라고 해. 맞는 말이지. 전환길 씨 무슨 배신자 쪽에서 무슨 뭐 출당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결국 경고하자고 했고 그 회의에서는 경고가 아니라 주의주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경고를 한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자꾸 김민수 의원이 지금 헌재 결정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위원 정당 이게 바깥에서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최고위원이 이게 지도부가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 정당 요소에 자꾸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빌미를 주는. 그렇죠. 근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당의 이해관계와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뭐 암담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국민의힘만 자체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 정치권과 우리 우리 그 의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병철 변호사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전한길 당 대표.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그냥 한 가지 비극은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거가 앞에 있으면 이런 그렇죠. 행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 물론 뭐 지방선거는 뭐 채 1년이 안 남았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새롭게 당 지도부가 구성된 상태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인물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가 아닌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각
목소리들, 뭐 소장파 의원들은 그 두 사람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전혀 뭐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자정 능력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가 역대 최장 시간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정시 시작, 정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엔 뉴스가 너무 많긴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권태호 실장 또 이병철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